여성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정명석 교주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가 기존 명칭을 바꾸고 이미지 세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사협의회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가 군선교 복음화에 앞장서기 위한 군선교사가 제시하는 비전 2030 실천운동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공간은 어떻게 꾸려져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체계화된 행정과 양육 시스템으로 화합을 통한 부흥을 이뤄내고 있는 홍제 주원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이단의 발호를 막기 위해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이단 규정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안건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이단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의 교주 정명석 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최근 출소 이후에도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JMS가 명칭까지 바꿔가며 이미지 세탁에 나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의 전략이란 겁니다.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갤러리, GLAU 글로벌 사랑 실천연합이란 이름의 한 단체가 주관한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평범한 작품처럼 보이는 시화 옆으로 보이는 작가의 이름은 한국교회가 공식 이단으로 분류한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른바 JMS의 교주 정명석입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0년간 복역 후 출소한 정 씨가 최근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온 뒤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제보자는 급하게 이미지 세탁에 나선 것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행사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30년간 JMS 간부로 있다가 탈퇴 후 이단 대책 활동을 하는 김경천 목사를 만났습니다. 정명석의 신격화, 우상화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이제 미술부가 있어요. 정명석의 교리를 그림으로, 도표로 그려내고 회원들을 단속하고 교육하는 용도 되고 새 회원들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도 쓸 수 있죠. 이런 시화전도 개설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이시다. 눈에 띄는 점은 전시장이나 관련 자료에서 JMS라는 명칭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드러난 정보는 정명석의 이름과 GLAU라는 단체 이름이 전부. 그렇다 보니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은 이처럼 공개적인 활동에도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 전시가 JMS라는 종교단체에서 주관한 전시라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그거는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오셨었어요. 개인적으로 시야단체 만드셔서 오셔가지고 대관하신 거라서. 정체를 숨기고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식은 JMS만의 전략이 아닙니다. 최근 더욱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신천지 역시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 줄여서 HWPL이란 이름의 법인을 세웠지만 법원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른 이름의 유관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포교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그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신천지다, JMS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명을 하면 이미지가 이미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런 유사 단체라든가 다양한 그런 끊임없이 그걸 개발하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이단 사이비들의 포교 방식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식된 이름과 단체명을 바꾸거나 이미지 세탁에 나서는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진중 세례를 중단했고 군교회 출석이나 전도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선교가 어려워졌다는 말이죠.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기독교 군선교사협의회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가 군선교사가 제시하는 비전 2030 실천운동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군선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사협의회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가 군선교가 어려워진 현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군선교 사역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군선교사협의회 임원 및 전국 육군과 해군, 공군에 속해 있는 군선교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군선교 위축의 이유로 교회 이미지가 하락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세대가 교체되면서 전도의 능력이 쇠퇴하는 것과 시대와 환경에 뒤처진 전도 언어도 군 입대를 한 청년들과의 소통을 막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장 이호열 목사는 군에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선교의 영역을 더 넓은 시야에서 보고 현대 목회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를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신자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서는 지난 2020년 기준 장병 10만여 명이 입대하고 이 중 2만 9천여 명의 진중 세례자가, 육군 훈련소에서는 1만 2천여 명의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실천운동은 매년 6만 명의 신규 세례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세례, 양육, 파송이라는 3대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례를 받은 청년들을 양육해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교를 권면할 수 없는 달라진 부대 분위기 등 변화된 군선교 환경을 반영해 실천운동을 10년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비전 2020 실천운동은 지난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군선교의 핵심 전략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한국 기독교 부흥과 성장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진중 세례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례, 양육, 파송 이 연결고리를 촘촘하게 다시 세워보자. 2020까지는 세례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그 이어지는 양육과 파송에까지 관심을 갖고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10만 명을 10년 동안 한국교회로 파송을 해보자. 이날 포럼에서 세례와 파송에 대한 효과적 전략 방안으로는 크게 세례자 관리와 군인 교회의 성례 활성화, 세례자 신앙 성장을 위한 교리 설교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군 생활 동안 장병들의 신앙 성숙과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군선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군선교 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선교 전략들로 제2의 군선교 부흥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엔 120여 명의 교회 목회자와 건축 관계자들이 모여 교회 건축 프로세스부터 좋은 교회 건축을 위한 방법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적은 틀려도 생각은 안 틀려도 목적은 하나. 우리 이제 교회를 잘 짓는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꼭 잘 봐주시고요. 특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세대 간 문화 간극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깊이 고찰한 교회 건축과 디자인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미래 세대는 너무 빨리 또 급진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AI, 메타버스, 온라인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화의 간격이 좀 넓어져. 그래서 미래 세대들도 MZ 세대들이라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막 스스로의 자긍심도 강하고 꺼리낌이 없고 솔직하고 그런 거를 대변해주는 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기성세대의 시선이 아니라 다음 세대 시선에 맞는 교회를 건축하고 공간을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크고 화려하기보단 실용성과 편리함을 강조하고 팬데믹 시대를 맞아 더욱 청결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의 경우 재미와 성경 지식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테마 공간을 만들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됐던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법을 모색함으로 다시금 한국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는 어려운 형편에도 묵묵히 목회를 이어나가는 작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합과 소통을 통해 부흥을 이뤄내고 있는 주원교회를 소개합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원교회는 타교회 목회자들이 찾아와 비법을 배워갈 만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조유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주원교회 식당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 안부를 묻고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주원교회 한동명 목사가 교회 어르신들이 평일에도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적적함을 달랠 수 있도록 수요 오전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마련된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는 또 여러분 계세요. 노인대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기 때문에 어렵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예배,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식사. 주원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화목한 관계는 한동명 목사와 성도들의 애끓는 기도와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입니다. 한 목사는 지난 2013년 주원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40일 저녁 기도회와 금식 기도 등을 개최하며 치유와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그러자 매년 꾸준히 새신자 등록이 이어졌고 한 목사 부임 당시보다 100여 명이 늘어 지금은 재적 인원이 124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한 목사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던 또 다른 요소로 체계적인 교회 행정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체계화된 당회와 기관장 회의를 통한 성도들 간의 소통 방식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고 한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목사님은 다 오픈을 하시는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궁금증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고 많이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 교육 프로그램도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새신자를 위한 새생명 교육부터 각 선교회 리더와 청대학부 리더를 위한 교육, 그리고 항존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전부 한 목사가 직접 교재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교육 훈련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목회자로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 목사는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때 성도들이 성도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는 거, 그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주원교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라는 주제를 올해의 사역계획 틀로 잡았습니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도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메타버스 등을 교회에 접목시킬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한 목사는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조희현입니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이단의 바로를 막기 위해 주요 교단 간 협력이 강화됩니다.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16일 천안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3차 모임을 갖고 교단별로 다른 이단 규정 용어를 이단과 이단성, 사이비 등 3가지로 결정했습니다. 규정하기 애매한 단체에 대한 용어나 조치는 교단별 교리와 헌법에 맞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교단별 정기총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협의회 회장 유무환 목사는 용어 통일로 이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해지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경계심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협의회 가입이 최종 승인된 예성 이대위원장 한익상 목사와 예장 백석대신 이대위원장 조정환 목사가 참석하면서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는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7월 7일 서울 한영대학교회에서 제14회 한국장로교회 날을 개최합니다.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장로교회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선 110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회고하며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예배와 선교 사명 회복 등 참된 생명의 길에 대해 모색할 계획입니다. 대회 주요 행사로는 기념예배와 기념식, 한국장로교 역사탐방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 말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6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복수의 연구팀은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인 9,435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달 말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안팎으로 감소한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16일로 계획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하루 전에 무산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문제 원인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15일 기립 고정 상태였던 누리호는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신호 이상이 확인돼 현재 조립동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문제 파악과 보완에 나선 항우연 기술진들은 누리호의 발사 예비일을 16일에서 23일로 설정해뒀습니다. 이 기간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추후 일정을 논의하게 됩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 긴축으로 국고채 금리 변동이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는 4월 누적된 기준으로 3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는 사람은 결혼 후 부부로 사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술단체 아시아 코호트 컨소시엄이 평균 나이 53.7세인 아시아인 62만 3천여 명을 결혼 후 함께 사는 부부와 혼자 사는 사람으로 나눠 15년 동안의 사망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27.1%로 결혼 후 함께 사는 부부들 18.6%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배우자의 유무가 만성질환 관리 측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15일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에서 1% 수준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란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며 이달에 이어 7월에도 같은 폭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까지도 예고하면서 물가 잡기 총력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다음 주 대규모 철도 파업으로 기차 운행이 80%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철도시설공단인 네트워크레일은 오는 21일, 23일, 25일 노조 파업으로 철도 운행이 20%로 축소되며 파업 다음 날까지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15일 경고했습니다. 21일에는 런던 지하철도 파업에 들어갑니다. BBC 등 영국 언론들은 이번 철도 파업이 현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대규모 행사 관객과 대입 수험생들도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19년 기후 문제로 숨진 200만 명 중 폭염 사망자는 18만 5천 명으로 거의 10%를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농작지가 감소하는 등 경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럽 환경청은 1980년에서 2000년 32개 유럽 국가에서 폭염으로 치른 비용이 약 36조에서 93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11월 열리는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을 직접 관람하는 대만인은 중국인으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 고위 관리는 하야 카드 등록 시스템에서 대만 여권 소지자라도 중국 국적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 카드는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 경기 티켓을 가진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출입증으로 입국 비자의 기능을 가집니다. 조엔 오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 사우디 대표처를 통해 카타르 당국에 불만을 제기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때문에 한동안 선선했지만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 낮 더위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1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부산 26도, 제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미지 세탁과 함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이단 사이비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단순 종교단체로 보기에는 이혼과 가출, 재산 갈취 등 제기된 피해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때 한국교회 10개 교단들이 이단 대처를 위해 뭉친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단에 대한 합일된 용어 정리뿐 아니라 발빠른 대처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